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뇌 구조와 뇌파 그리고 곡선도 중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뇌파와 또는 뇌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중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곡선도 단전 행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수련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 도우님의 뇌파를 분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우울증 증세와 강박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도우님이고요. 그리고 수련 중에는 항상 어떤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련이 진척이 되면은 조금 졸음에 빠지거나 아니면 수면으로 빠져드는 어떤 그런 그 증상을 그 수련 중에 보였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항상 악몽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평상시에도 초조 불안, 또 우울 이런 거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어떤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빨간색은 델타파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파, 노란 것은 세타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하다면, 이런 델타파나 세타파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왜 그럴까?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기에 이제 말씀한 여기에 하이 베타, 그다음 베타 이런 것들은 이 표면의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표면의식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아니고 이 알파파의 이 가운데 알파파, 노란 것, 세타파, 델타파 이런 잠재의식과 우리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몸의 불편함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함 이런 것들은 몸의 불편함들은 바로 이렇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과 이 빨간색 이런 델타파와 이런 세타파는 나타나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조금 줄여야 되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한 4배, 5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밑에 이 1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이 기둥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가면서 너무 비율이 큽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줄여야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 내, 오른쪽 내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뛰듯이 이렇게 뇌파가 이제 포착이 된 어떤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이거는 이제 영업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처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30분도 안 됩니다. 뭐 10분, 10분, 20분 뒤에 이제 시간 봤을 때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치를 하고서 다시 재봤더니 이렇게 뇌파가 나왔다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은 이제 눈 깜빡임, 눈 깜빡임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 그다음 노란색이 현저하게 줄었지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 빨갛고 노랗고 이것이 세타파, 델타파인데 여기 왼쪽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간 뭐 이런 가벼운 처치로 이런 정도로 안정이 되어졌다 했을 때는 우선은 본인이 느끼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몸도 편안하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운데 여기에 그 세타파, SM 알파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베타파, 하이 베타파. 이런 하이 베타파가 적게 나와야 되고요. 델타파도 적게 나와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뇌파를 분석을 해 봄으로써, 이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검사를 해봄으로써 질병에 대한 또는 수련의 진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뇌파들이 위에 이런 것들이 쫙 밑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맞아야 어떤 건강한 뇌파고 수련이 잘 되는 뇌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라고 하면은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올라갈수록 파장이 큽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 있어서 그 뉴런이라고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모든 정보가 전달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뉴런이 중간에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전파 형태로 어떤 전기와 같은 어떤 전파 형태로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델타파는 1에서 3Hz, 그 다음에 세타파는 4에서 8Hz, 알파파는 9에서 14Hz, 뭐 베타파는 15에서 30Hz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은 어떤 그런 그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델타파는 파장이 느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타파도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알파파가 더 빠르고 베타파가 가장 파장이 많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파장이 너무나 이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극대화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극대화된다면 이게 하나처럼 보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반대로 또 이렇게 천천히 뛰는 뇌파는 나중에는 정지가 되면은 줄이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림만 보고 봤을 때, 이런 델타파나 베타파나 극한 상황으로 가면 다 같아지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에 있어서도 어떤 인위적인 어떤 여기에 이쪽은 인위적인 수련이고 이 델타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무의적인 수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위적인 거고 위에는 밑에는 자연적인 거다. 그래서 인위와 어떤 자연과 어떤 인위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수련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기 이론론이니 이기 이론론이니 또 유신론이니 무신론이니 또 뭐 이 하단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련이니 그래서 또 위에서 받아들인 상단전을 위주로 하는 수련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이 뇌파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슴을 위주로 예를 들어 자비 명상이나 또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구할 창생의 같은 어떤 그런 위주로 수련하는 것은 위쪽에 어떤 그런 수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이다, 어떤 마음 비운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수련은 밑에 어떤 수련이 되겠고,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좀 사설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뇌파 종류가 이렇다는 거죠.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SM알파, 베타파, 감마파인데
이런 것들은 이 델타파는 수면파란 얘기죠. 깊은 수면 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타파는 졸음파, 잠에 빠져들 때 통과하는 뇌파인데, 대부분이 이제 수련을 하는 분들은 이 세타파, 이 졸음파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무기공이라고 하는 무기 상태, 혼침 상태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문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도우님께서도 제가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집중력이 부족하냐,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긴장된 집중이 있고, 이완된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집중과 이완된 집중은 아주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의 집중 시에 발생하는 이 SM알파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과 이완, 그 가운데, 긴장도 아니고 이완도 아닌 어떤 그런 집중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ASM알파란 얘기죠. 이거 주의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무기 상태, 멍한 상태, 혼침의 상태, 수면 상태에 그냥 빠져들고 만나는 거죠. 수련을 할 때도. 그래서 1시간 수련, 1시간 20분 합니다만, 호흡은 40분 하지만 그 40분 중에 절반은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혼침, 어떤 그런 졸음파에 빠져가지고 그냥 행공 시간을 다 허비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이 아까 보여드린 2차 뇌파보다 훨씬 안정적인 뇌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호소한 것도 이제 수면 중에 꿈도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줄었고, 꿈을 꾸더라도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꾼다 얘기죠. 꽃밭에서 어떤 논이는 꿈을 좋아지고 있다는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몸도 편안해지고 어떤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아주 환격하게 줄고 그렇다는 것을 호소했다는 거죠. 이 SM알파, 즉 주의 집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방해하고 하시라. 절대 눈을 감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잡념이 생기면 생기는 것, 또는 밖에서 소리가 나면 나는 대로 그대로 인식을 하시고 그대로 지켜보세요. 다 이렇게 이제 말로는 많이 표현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이 SM알파가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SM알파가 활성화되면은 그때서부터 자기 의식, 자기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수련 중에 조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복을 다 놓치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M알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뇌에서 어디에 나타나고 어떠한 영향, 어떤 작용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워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뇌 구조로 살펴본 중형적 조절자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두엽입니다. 이것이 후두엽, 두정엽이 되고요. 이 몇 회가 축두엽, 이것이 후두엽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일항입니다. 중심 꼬랑이라고 하는 가운데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감각신경의 영역인 어떤 그런 중심 뒷일항이고 그다음 이 앞에 것은 그 운동신경의 영역인 중심 앞니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심 꼬랑이고 그러면 여기 앞에 전두엽에서는 베타파가 나오게 되고요.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정엽에서는 알파파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파파하고 베타파 가운데 아까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되돌아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 SM알파
가운데, 즉 베타파와 알파파 가운데 SM 알파의 기능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오. 주의 집중, 즉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 잠자는 것도 아니고 하는 어떤 즉 긴장 앞에 베타파는 어떤 긴장된 긴장이고 즉 알파파는 이완인데 이 즉 긴장된 집중과 이완된 집중의 영역인 SM 알파가 이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센스,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모션, 그 다음에 그 리듬이라고 하는 하는 R, 그래서 SM 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지켜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깨어 있는 집중을 담당하는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져야 무기 상태에 빠지지 않고 혼침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수련을 심도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깨어 있는 이런 거 SM 알파가 이 알파파 또 여기 축두엽의 세타파 또 밑에 어떤 본질의 뇌라고 하는 그 델타파까지 송과체 부분, 뭐 시상하부, 뭐 시상상부 뭐 있겠죠. 뇌하수체 그런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SM알파의 어떤 그 활성화가 깨어 있는 어떤 그런 집중.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린 자료입니다만은 저 베타파입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잠재시 세계고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인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행동 사고가 즉 세타파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행동, 모션, 사고, 어떤 거 센싱 내지는 어떤 거 사고지만 감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행동사고가 왜 세타파까지만 되느냐? 그래서 우리 행동도 보았을 때 중기다음법, 정각도, 알파 상태, 그 다음 세타는 통기법, 델타는 선도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즉 우리는 행동이 통기법까지만 있죠. 그리고 정각도는 540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통기법은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호흡도 뭐 장단의 길이 또 행공의 어떤 그 강도도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행동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SM알파가 깨어있는 집중으로서 긴장된 집중과 이완된 집중도 아닌 그 집중으로서 여기 알파파, 세타파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 델타파까지가 이 꿈은 뭐 무의식에서 델타파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행동 우리가 SM알파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 델타파까지 무의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면에 빠지지 않고 이 세타파의 수면 졸음에도 빠지지 않고 또 수면 중에도 그래서 이 SM 알파가 이렇게 쭉 우리가 몸은 자지만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SM 알파의 활성화 그 힘이라는 거죠. 지켜보는 어떤 그런 그래서 여기에서 행공도 그래서 이렇게 세탑 통기법까지 있고 델타파에서 우리 선도법에서는 앉아서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행공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으로서는 뭐 이렇게 무의식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경계인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동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행공이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 않습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유체 이탈이 이런 부분에서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우리가 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로 유체, 어떤 정신의 결정체, 집중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체 이탈로서 나타나고 하는 부분이 이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단계별 일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MR8로 깨어있는 집중으로도 이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각도 그 다음 통기법 이 선도법의 영역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SMR8의 힘이다. 그래서 주의 집중 어떤 골똘한 집중도 아니고 어떤 이완된 집중도 아닌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내가 그러면 이 델타파는 압니다. 예를 들어 늦게 주무시니까 잘 때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세타파는 졸음도 알겠죠. 졸음에 빠졌지만 이게 지금 내가 세타파 영역에 이게 빠지는구나 혼침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파파는 어떤 명상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파고 그 다음에 SMR파라고 하는 주의 집중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가 SMR파구나 이런 것들이 또 베타구나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아셔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 그래서 이 그 몸은 자지만 무의식에서 의식은 깨어서 이렇게 끝까지 몰고 들어가야 이렇게 전신에 투명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듯한 감이 든다라고 이 빛으로 화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그 용어로 봤을 때 어, 그, 그, 뭡니까? 식무변처라고 하나요? 여기 이 정도가 정각도의 식무변처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식이 없어야 분별이 없어진 그런 경지란 얘기죠. 알파파가.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처가 되어지고 이 통기법의 14부식이 이 세타파 정도. 그 다음에 이 델타파 선도법은 어떤 비비상처라고 할 수 있는 즉 생각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어떤 그러나 뭔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적어지고 사유가 민첩해지거나 분명해진다. 또 자율신경 작용을 받는 신체 장기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비비상처의 어떤 영역이란 얘기죠. 즉 생각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러나 뭔가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골똘한 집중도 아니고 또는 깨어있는 뭡니까 어떤 단순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어있음과 골똘한 집중이 이렇게 중첩된 어떤 그런 즉 긴장된 집중과 이완된 집중의 어떤 그 중간의 형태가 SMR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알파파를 통과하고 세타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델타파까지 들어가야 몸은 자지만 의식은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면서도 내가 잠을 자고 있구나 꿈을 꾸면서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태 몽정이려 숙면이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그 뇌파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선도의 집중법으로서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골똘한 집중도 아니고 어떤 깨어있는 집중을 유지를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SM알파를 활성화시키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방법이다. 그러나 그런 뇌파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찾아갈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